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에 대한 법원이 미국 인도 불허 결정 이후에 후폭풍이 거셉니다. 오늘 인터뷰 시간에는 미국 송환을 불허한 법원의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 한국 여성 변호사회의 서혜진 인권이사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손정우 인도 불허와 관련해서 성명을 내셨잖아요. 이 성명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저희가 그 인도 불허 결정이 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공분을 했죠. 저희 역시 대한민국의 한 국민이고 또 법률을 다루는 변호사로서 이 디지털 성폭력 범죄에 대한 어떤 국민의 눈높이와 법감정 그리고 사법 정의에 전혀 맞지 않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좀 아쉬움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성명을 내게 됐고요. 네. 또 이 범죄인이 이제 미국으로 인도가 되지 못한다면 이 범죄인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웰컴 투 비디오 국내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미완의 상태로 마무리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이 언급에 대해서 사실상 디지털 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라는 얘기를 성명에서도 했고요. 또 이 성범죄의 특성상 국제적으로 이제 사법 공조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법 주권의 미명하에 어떤 우리의 사법 주권만을 강조를 해서 이 손정우의 인도를 불허한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용인한 것이나 다름없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성명을 냈습니다. 근데 재판부가 지금 인도 불허 결정한 핵심 근거가 이 사건의 그 사법 주권이 우리나라에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법조계 일각에서는 사법 주권을 중시한 판결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이런 의견도 내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법 주권을 당연히 우리나라에 있는 건 맞고 또 사법 주권 실천을 위해서 인도하지 않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은 이제 논리적으로 전혀 틀린 말이 아닌 건 맞습니다. 네. 다만 이 사법 주권이 정말 있다고 한다면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처벌이 되고 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보호를 해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원칙이고 이것이 지켜져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과연 이 손정우의 이 웰컴 투 비디오 운영과 성착취물 판매, 제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제대로 된 사법 주권을 실천을 했는지 다시 말하면 제대로 된 처벌을 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처벌 자체가 너무나 말도 안 되는 행위에 비해서 말이 안 되는 처벌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이 안 되는 처벌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런 판사에 대한 개인 청원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법주권에 대해서 어떤 법원이 제대로 진작에 실천을 했다면 미국이 이 사건에 대해서 범죄인 인도 요청도 애초에 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또 손정우라는 사람도 여전히 지금 교도소에 있어야겠죠. 이 사법주권 못지않게 또 고려를 해야 되는 것이 어떤 국민의 법감정과 눈높이에 맞는 사법정의라는 것인데 이런 중요한 가치를 사실은 이 인도 불허 결정에 있어서 사법주권만을 강조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려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제가 의견의 반론을 제기한다기보다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양형 기준도 마찬가지고 재판부가 이 디지털 성범죄에 관해서 너무 관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측면에 우리 안에 결점이 있는 것,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을 그걸 가지고 외국에 보내서 그러니까 송환을 한 다음에 그쪽 나라의 어떤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네, 그런 의견도 저는 존중할 틀린 의견이 전혀 아니고 네. 사실 존중되어야 될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범죄인 인도법에 따르면 임의적으로 범죄인을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로 당연히 범죄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가 가장 먼저 나와요. 네.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에는 자국민 보호를 해야 될 의무도 있고 또 우리의 어떤 사법 주권에 따라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미국에서 이 사람 미국으로 송환을 해서 미국에서 처벌을 받기를 희망하는 그 이유가 뭔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물론 미국과 우리나라는 사법 시스템이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형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산정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나라와 미국의 몇 년이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안에서 미국의 인도를
희망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지금 사법 시스템이 그 디지털 성폭력이라든지 각종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해서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지 않다는 네. 거에 대한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예, 제대로 된 처벌이 있었다면 사실은 이러한 뭐 오늘날의 뭐 엠번방 사태 같은 것도 사실은 없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손정우 사건도 사실 제대로 된 처벌이 정말 있었다면 이런 식으로 범죄인 인도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뭐 청원이라든지 뭐 인도를 불허 결정을 한 판사에 대한 뭐 탄핵을 뭐 대법관 그 자격에서 배제하자는 그런 뭐 청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네. 다 그런 데서 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재판부가 손정우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게 앞으로 수사에 도움이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이게 네. 어떤 의미입니까, 구체적으로? 사실 뭐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 뭐 이 사이트 다크웹 그 웰컴 투 비디오에 가입한 뭐 이용자들이라든지 가입자들에 대한 다른 수사 과정에서 손정우가 이 사이트를 운영했기 때문에 어떤 수사기관에 이들에 대한 정보를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디지털 성폭력을 좀 발본색원하는 차원에서 엄중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손정우의 역할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 사건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은 이 다크웹에서 일어난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떨어지는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다크웹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뭔가 사용하는 일반적인 앱이 아니라 철저히 익명성이 보장되고 뭐 서로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는 공간이거든요. 네. 손정우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알고 이용을 했고 또 비트코인으로 이용 대금을 받으면서까지 사이트를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손정우가 아무리 뭐 이 사이트의 운영자였다 하더라도 뭐 이와 관련된 가입자들의 뭐 정보나 인적 사항을 손정우가 직접 가지고 관리하고 있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또 실제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신상이 파악된 뭐 200명 이상의 우리나라 국적의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가 다 마쳐진 상태고 그중에 30여 명 정도가 이제 검찰이 기소도 마쳐졌거든요.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가 종결된 것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또 다른 어떤 수사 과정에서 손정우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남아있는 것이 수사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한 부분은 사실 이 범죄의 특성이라든지 이 수사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건 만약입니다만 손정우는 뭐 앞으로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 이렇게 밝히긴 했지만 일단 송환이 안 된 거잖아요. 나중에 네. 수사 협조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보낼 수 있는 겁니까? 이제는 사실 손정우는 형기를 만료해서 출소한 사람이에요. 뭐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뭐 다크웹 사건으로는 이미 모든 처벌을 받은 사람이고 다른 여죄라든지 새로운 범죄로 처벌이거나 수사가 되지 않는 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뭐 과거의 사건으로 새롭게 소환을 한다거나 뭐 단순한 네. 참고인 신분으로 어떤 출석을 강제한다거나 강제 수사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물론 손정우는 구치소에서 석방이 되면서 관련 수사에 철저히 협조를 하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로 손정우가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뭐 강력하게 아니면 강제적으로 수사에 응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판부 얘기 중에서 좀 그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범죄 예방 억제나 디지털 성범죄 관련 입법 등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이거는 네. 어떤 의미에서 재판부가 밝힌 거죠? 아무래도 뭐 이렇게 국내에 남겨두고 이 사건을 계속 뭐 이슈가 되어야 뭐 사법부나 입법부가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견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 사람을 남겨둠으로써 어떤 뭐 디지털 성폭력 관련 입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범죄 예방 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오히려 반대의 상황. 그러니까 손정우를 미국에 인도를 하고 인도 결정을 하고 디지털 성폭력 범죄와 그로 인해 얻은 범죄 수익은 국경을 초월해서 언제든지 처벌될 수도 있구나. 우리나라와 사법 체계가 다른 미국이라는 나라에서도 중환령을 받아서 처벌될 수 있구나 하는 어떤 법원이 사회에 던지는 어떤 강력한 사회적 메시지를 주는 것이 오히려 범죄 예방에 있어서는 훨씬 더 실효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인도 불허 결정을 하면서
뭐 국내에 남겨두고 이러한 순정에 관한 이슈를 계속 끌어둠으로써 범죄 예방 억제를 할 수 있다. 이런 논리는 저는 너무 맞지 않는 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남아있는 손정우한테 그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범죄 수익 은닉 혐의 이거 하나만 있는 거죠? 이게 네, 수사가 그렇습니다.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사건이 2018년 3월에 이제 기소가 된 사건인데 수사는 뭐 2017년 정도부터 아마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그 당시에도 범죄 수익과 은닉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할 수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정우는 범죄 수익 은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기소가 되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도 이미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해서 기소하지 못한 사건을 과연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리고 아버지의 고소로 이어진 이 사건에서 과연 제대로 된 조사를 기대할 수 있을까? 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뭐 관련된 자료라든지 증거도 없을 가능성이 크고 그때 못한 조사를 지금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범죄 수익과 관련해서도 손정우한테 어떤 새로운 혐의를 찾아서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의 의지와 우리나라 사법부의 의지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지금 이미 네. 다 얘기가 나온 상황이니까요. 그런 생각도 네. 좀 드는데요. 지금 범죄인 인도 심사라고 하는 게 다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단심제잖아요. 네. 이게 다른 나라하고 비교할 때 어떻게 되는 거죠? 뭐 사실 우리나라가 단심제로 범죄인 인도 심사를 이제 운영하는 유일한 나라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실제로 또 우리나라 내에서도 어떤 법률적인 절차에서 단심제로 운영하는 것은 사실 거의 없습니다. 뭐 최소한의 이의 신청 절차라든지 불복 절차는 마련을 해두는 게 대부분의 어떤 법률적 절차의 형식적인 모습인데요. 네. 지금 범죄인 인도라는 것이 사실 이렇게 뭐 크게 보도가 되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이슈가 된 적이 없었던 건 맞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한 게 인도 불허 결정에 대해서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뭔가 판단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구인 측에서 아무런 불복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의아해하시기도 하셨거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사건에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뭐 손정우 입장에서도 이 범죄인 입장에서도 만약 인도 결정이 났다. 그런데 그 결정에 단심제라면 그대로 따라야 할 수밖에 없는데 최소한 그 결정에 어떤 자신이 불복을 하면서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봐야 될 권리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게 단심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불복 절차 자체가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보완이 돼서 네. 최소한의 불복 절차 정도는 좀 마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미국 송환 불허 결정과 관련해서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불복 절차를 다시 하나 만드는 게 되는 거잖아요. 뭐 불허 결정에 대해서 뭐 한 번 더 이제 판단을 받아본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손정우 사건에 대해서 적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소급 입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사실 그렇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이미 사실 뭐 손정우 사건, 인도 불허 사건에 대해서는 좀 얘기가 많았지만 사실 이미 끝난 사건이고 네.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더 이상 어떠한 절차로도 다툴 수 없이 확정이 된 사건이거든요. 법률적으로는. 그래서 다른 입법이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다투기는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항상 이렇게 법률안을 만들 때 뭔가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만들다 보니까 나중에 소급 적용을 못해서 항상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요. 저희들도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서혜진 변호사와 얘기 나눴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사건, 사고 뉴스 등을 살펴보는 밤참 뉴스 우주로 가는 밤 순서로 찾아뵙겠습니다.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KBS 58분 날씨. 내일 전국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와 남부지방에 시간당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오는 곳이 있고 충청 남부 지역에도 빗방울이 떨어진 곳이 있습니다.
이 비는 더 확대되면서 내일 오전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내일 늦은 오후에 제주도와 전라도 지역부터 비가 그치기 시작해서 내일 밤에는 대부분 비가 그치겠습니다. 다만 강원도 영동 지방은 모레 새벽까지도 비가 이어질 수 있겠고 모레에는 충청 이남 지방에 다시 아침까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되는 비양은 전남 남해안과 경북 동해안, 경남과 제주도, 울릉도 독도는 50에서 150mm, 경남 해안과 제주도 많은 곳은 200mm 이상도 내리겠고 강원도 영동과 전남, 경북 지방은 30에서 80, 중부 지방과 전북 지방은 5에서 40mm 정도입니다. 특히 지금 호우특보가 발효되어 있는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에는 내일 새벽부터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고 전남 남해안과 그 밖의 경남 지역에도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내리겠고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기도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오늘보다 1도 낮은 23도가 예상되는 등 전국이 19도에서 23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내일 낮 기온은 서울이 오늘보다 6도 낮은 27도에 그치는 등 대부분 내륙 지방이 27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 27.9도, 습도는 59%입니다. 58분 날씨 홍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일 밤 찾아오는 시사 이야기꾼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아침마다 서둘러 출근을 하지만 그림자는 집에 있다. 그를 두고 나오는 날이 계속되고 거리에서 나는 활짝 웃는다. 그림자 없이도 웃는 법을 익힌 뒤로는 내 등 뒤에 그림자가 없다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다.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을 때 집에서 혼자 밥 말아 먹고 있을 그림자. 그림자 없이도 밥 먹는 법을 익힌 뒤로는 내가 호젓가락을 들고 있다는 걸 마주 앉은 사람도 알지 못한다. 어느 저녁 집에 돌아와 보니 그림자가 없다. 안방에도 서재에도 베란다에도 화장실에도 없다. 겨울날에 외투도 입지 않고 어디로 갔을까? 신발도 없이 어디로 갔을까? 어둠 속에 우두커니 앉아 그림자를 기다린다. 그가 나를 오래 기다렸던 것처럼. 서두르지 않기를 흔들리고 물들지 않기를 언제나 너의 그 말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아직까지